국회 운영위에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민간인 사찰건을 다루었습니다. 청와대 정부 측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나왔습니다. 질문자 가운데 박범계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위원 그리고 의원을 구분해서 쓰는데 국민들은 혹시 이것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위원회에서는 그들의 법적 신분이 법적 지위가 의원이 아니라 위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의원이 아니라 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위원이 문재인 청와대 정부 측에서 나온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땠을까? 박범계 위원의 태도로 보았을 때 그는 국민을 통째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것을 유죄로 만들고 싶어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런 점에서는 모두 반문재인이다. 박 위원의 태도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다못해 반대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태도였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민들은 그가 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본다 하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다 그런 뜻이지요.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유죄의 실토를 듣고 싶어서 보는 국민도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대다수는 그냥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사실은 무엇일까, 이렇게 그냥 보았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찰을 했으면 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밝혀지고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를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국민들도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한다든지 혹은 변명으로 일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불확실하더라도 유죄라고 판단을 해버린다. 그것이 사람의 보통 그 보편적인 마음인 것이지요. 그것이 한국 국민인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박범계 위원이 쓸데없는 적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설치기 시작하니까 결국 자신의 문제 해결력까지 극도로 저하되는 그러한 것을 결국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박범계 위원은 판넬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판넬을 몇 개씩 들고 나와서 그것을 꺼내 들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처럼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저 사람은 지금 참 필사적이구나. 필사적이기는 한데 정말 변명할 길이 없어서 판례를 들고 나왔구나. 그래서 그러한 행태 자체가 유죄를 자백하는 피고인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측은해 보였죠. 게다가 박범계 위원은 공과 사 가운데 사를 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국민들은 그래도 그 정도 된다면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큰 세상 속에 들어있는 작은 종지, 조금 더 커봤자 그것은 고작 함지박만한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큰 세상 안에서 그것을 아무리 들고 흔들어 봤자 그것이 힘이 있을 리 있겠습니까? 이번 경우에 국가를 공이라고 한다면 박범계 위원의 동료나 동지는 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 국회를 공이라고 한다면 여당이다, 그것은 사가 되겠죠. 결국 국민의 기대는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범계 위원은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잘못할 수 없는 그런 청와대 정부다. 청와대에서 일전에 청와대는 이러한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없는 DNA,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 혹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DNA는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자기 자신은 잘못할 수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주장,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말은 어떠한 일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국민으로서는 어느 정도 용서하고 유예를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박범계 위원의 말과 태도에서 사실을 말하면 다 죽는다, 이러한 절박감, 그리고 일종의 공포심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서 역시 스스로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범계 위원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치라고 하는 데에서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국민은 그런 정치인을 완전히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는 역시 그런 인간이었구나. 한편으로는 안 됐고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그리고 국민들은 그래도 그가 과거 판사 출신이다, 또 경력도 제법 오래된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허탈한 느낌까지, 정말 믿을 인간은 없구나, 혹시나 했는데,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그의 마음 바닥에 말라붙은 도덕률이라도 있었기를, 아주 미약하더라도 리걸마인드의 부스럭이라도 있었기를,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박범계 위원의 판넬 퍼포먼스는 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쇼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웠다.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런 것 있죠. 놀이동산에 가보면 롤러코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 아찔한 그런 놀이기구인데 최고점까지 올라간 롤러코스터가 수직으로 낙하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소리를 질러야지 하고 시나리오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죠. 그래서 박 위원의 판넬 퍼포먼스는 시나리오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그거밖에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비명 지르기였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국민에게 사실을 보여줄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물론 판넬을 대충 들었다가 치워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제대로 보여줄 의지조차 없었다. 심지어 조국 수석에게도 그 판넬을 보여줘서 그 내용을 알려줄 필요, 그것이 그 내용을 알고 어떤 답변을 하고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그것이 그의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논리적인 변명 같은 것은 애초에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잘못될 수 없다. 틀릴 수 없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라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을 입증할 논거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옳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옳다 하는 것이 어떤 논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옳은 것이다. 그러니 그냥 퍼포먼스나 하자. 국민이 볼 때는 그것이 당신들은 틀렸구나. 당신들은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요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했다 하고 보여줄 그것조차 없구나. 이런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박범계 위원이 혹시 문재인 청와대 정부를 원망하면서 분노한 것인가?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가 목청을 돋워서 변사조의 목소리로 일관할 때 상당히 그 분위기하고 이질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 그 장면에서 소리를 꺼버리면 마치 조국 수석이 박범계 위원에게 엄청나게 혼나고 있는 광경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소리를 지우고 한번 그 상황을 본다 하면은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것이었다. 그것이죠. 혹시 박 위원의 속마음이 새어나온 것인지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은 이번 그 질문을 통해서 조국 수석을 군중의 먹이로 던져줘 버렸습니다. 그는 조국 씨에게 당신이 누구냐 하면서 반복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참 대단한 행위 예술이었지요. 여러분도 그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서 차렷 자세로 복창하는 이등병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말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복장하듯이 몇 번이고 자기 이름을 말을 했습니다. 박범계의 연극무대에 올려진 조국은 참으로 하찮은 인간이었습니다. 군중은 저런 하찮은 인간들이 모인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우리를 짓밟고 체포하고 공포에 떨게 했구나 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수순은 순식간에 군중이 먹어버립니다. 군중에게 먹히는 것이지요. 박범계 위원 자신은 우울한 인생이라는 것을 실감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 자신은 자기 표정을 그때까지는 스스로 읽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또한 그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박범계 그는 무의미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